2000년대 이후 가장 강력한 위력을 지닌 것으로 알려진 태풍 바비. 오늘 오후 늦게 제주도 서쪽을 통과해서 서해로 올라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으로의 태풍 움직임과 대처법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K웨더 반기성 예보센터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태풍 바비 역대급 위력의 태풍이라고 해서 참 걱정이 큰데요. 먼저 현재 위치와 강도 등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현재는 제주도 그 서귀포 쪽이죠. 서귀포 남서쪽 한 200km 정도 해상에서 13km 속도로 북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중심 최대 풍속이 41m로 강한 태풍인데 이제 문제는 지금서부터 발달을 합니다. 네. 발달을 하면서 이제 북상에 올라와서 오늘 오전에 이제 9시에서 15시 사이에 제주도를 지나고요. 다음에 밤에 21시 전에 이제 목포, 서북서쪽을 지나서 내일 새벽 3시 정도에 경기만을 지나면서 내일 한 아침 5시 전후에서 북한 해주 쪽으로 상륙하고 평양 쪽으로 올라가는 것으로 그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 그 기상청 예상으로 보면은 지금 현재는 강하지만 이제 다음 시간서부터입니다. 9시, 그다음에 15시 오늘 이때가 이번 태풍 중에서 가장 발달합니다. 그래서 매우 강한, 그러니까 조속 중심 최대 풍속이 45m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번 태풍은 이제 적도가 아닌 그 타이완 부근의 어떤 고위도에서 발생을 했는데요. 이렇게 세력이 상당히 강합니다. 이렇게 세력이 강해진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그렇죠. 우리가 통상 태풍이라는 것은 적도상이죠. 대개 이제 10도에서 2도, 15도 사이에서 이제 발생하는 태풍들이 열대 양성에 이제 많은 그 에너지를 갖다 공급받으면서 이제 강하게 발달하게 하는 게 가장 정석인데 네. 이번 태풍 바비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제 북위 23.5도에서 발생을 했거든요. 타이완 인근 해상인데 그다음에 굉장히 고위도입니다. 그러니까 이례적인 태풍이라고 일단 볼 수가 있고요. 네. 이 정도에서 발생한 태풍이 사실 굉장히 발생하자마자 바로 급격히 지금 발달하는 패턴이거든요. 네. 22일 날 발생을 했는데 벌써 지금 굉장히 강하게 발달을 했단 말입니다. 예. 이렇게 된 원인은 이제 가장 큰 거는 지금 현재 그 타이완 그 동쪽 해상에서부터 지금 이동해 오는 제주 남쪽 해상까지가 해수 온도가 30도가 넘는 굉장히 고수온 해역입니다. 네. 근데 참 독특한 게 이번 태풍 같은 경우는 실제로 그 보통 태풍이 발생하는 조건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해수 온도가 높거나 뭐 예를 들어서 중층에 습기가 공급이 된다거나 하층에 효우리가 있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네. 이번 태풍 그런 것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기압계가 초기 발생할 때 보면은 거의 주변 기압계들이 그런 태풍이 발생하는 조건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오로지 수온이 높아서 발생한, 그러니까 뭐 자수성가한 태풍이라고 할까, 이런 아주 굉장히 독특한 태풍이에요. 예. 네. 그러면서 특히 이 태풍 같은 경우는 발생해서 북서진에 올라오다가 30도 부근에서 이제 턴에서 북동진에 나가는 게 일반적인데 네. 이 태풍은 발생하면서 동쪽으로 왔어요. 네. 오다가 꺾어서 지금 서쪽으로 오히려 지금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굉장히 독특한 태풍인데 어쨌든 이 태풍이 굉장히 짧은 시간에 강력하게 발달하게 된 가장 큰 거는 굉장히 높은 고수온대 해역을 지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네. 태풍 바비의 예상 진로도를 보면 서해를 따라 올라오는 걸로 지금 예측이 되고 있는데요. 이러다 보니 뭐 호남 쪽이나 수도권 쪽에 좀 피해가 예상되지 않습니까? 비슷한 경로를 보였던 태풍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지금까지 가장 그 비슷하게 올라왔던 그 태풍 유사한 진로죠. 예. 2000년에 뿌라비룬과 이제 2012년에 볼라벤, 그다음에 작년에 링링이 있었죠. 네. 어제 낮만 하더라도 이제 기상청 예보가 오늘 아침보다는 좀 더 우리나라 쪽으로 붙어서 예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는 좀 더 우리나라에서 좀 더 멀어지는 서쪽으로 진행하는 예보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제 예보로는 볼라벤과 굉장히 가까운 예보였는데 네. 오늘 예보로 본다면 지금은 이제 링링과 굉장히 아주 가까운 그런 진로입니다. 그러니까 제주 서쪽으로 한 150km, 목포 서쪽으로도 한 130에서 150km 정도로 떨어져서 올라가는데 문제는 이제 이런 그 링링 같은 경우는 제주도를 지날 때 한 풍속이 40m 정도였거든요. 네. 서해상으로 진출할 때 한 38m 정도 쳤고, 근데 지금 이 바비 같은 경우는 제주도 인근 해상을 지나갈 때 최대 풍속이 45m 정도가 됩니다. 네. 매우 강하죠. 예. 그다음에 목포 서쪽 지나갈 때도 한 4m, 43m 이 정도가 되기 때문에 실제 링링보다는 굉장히 피해가 크지 않겠느냐. 네. 그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사실 바람이 이번 태풍이 강하다 보니까 2000년대 이후에 있었던 태풍 중에 가장 강하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 과거에 상당히 피해가 컸던 어떤 루사나 매미와 비교해서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실제로 우리나라 태풍에서 뭐 가장 피해가 컸던 게 루사와 매미죠. 루사 네. 같은 경우는 거의 234명
사망 실종자가 있었고 재산 피해가 5조 2천억 원 정도에 달했고요. 매미도 네. 141명 사망 실종자가 있었고 4조 5천억 원 정도. 그러니까 가장 피해가 컸던 태풍이었는데 이 두 태풍들이 제주도 인근 해상을 지나갈 때 루사 같은 경우는 한 38m 정도, 네. 그다음에 그 매미 같은 경우도 40m 정도였었습니다. 네. 남해안에 상륙할 때가 초속 38m였거든요. 그러니까 네. 오히려 지금 바비가 매미라든가 루사보다도 오히려 지금 제주도 인근 해상을 지나갈 때 훨씬 더 강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실제로 2000년대 이후에 가장 강한 태풍이라고 할 수가 있죠. 우리가 위성 사진 보면은 아주 굉장히 눈이 강하게 또렷하게 나타나는 태풍이거든요. 예. 굉장히 강한 태풍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태풍 바비는 비보다는 강풍 피해가 더 우려되는 그런 태풍인데요. 방금 제주도 부근에서 초속 45m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정도의 강풍이면 어느 정도의 위력인가요? 이게 이제 중심에서 평균 최대 풍속을 말하는 것이고요. 예. 저희들이 이제 얘기하는 건 순간 최대 풍속을 얘기하는 거죠. 순간적으로 탁 때리는 이런 예. 바람인데 네. 실제로 이제 링링 갖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링링 같은 경우 제주도 인근 해상을 지나갈 때 지금과 거의 비슷한 경로입니다. 네. 바비와 그때 이제 흑산도나 이런 데는 한 평균 순간 최대 풍속이 52m 이상 불었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거의 지금보다 지금 바비가 7m 이상 중심 최대 풍속이 더 강하면은 이 순간 최대 풍속 한 30%가 더해지니까 10m 이상은 더 올라갑니다.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순간 최대 풍속이 최대가 62m였는데 네. 이 기록은 이번에 깰 것으로 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가장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된 게 제주도 산악이라든가 혹은 서해상으로 올라오면 흑산도라든가 홍도, 다음에 이제 이 충남 서해안 쪽 이쪽으로 상당히 강한 바람이 불지 않겠느냐 그렇게 네. 예상을 합니다. 네. 뭐 바람 태풍이라고 하기도 하지만 이제 서해로 북상하고 있고 바다를 지나고 있기 때문에 비도 좀 많이 내릴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그 서해상으로 지나가면 우리가 바람 태풍이라고 많이 얘기하는 것이 태풍이 중심이 해상으로 지나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비구름대가 해상 쪽으로 많이 지나가는 거거든요. 네. 육지고 많이 걸치지 않기 때문에 이제 비 피해보다는 바람 피해가 강하다는 것인데 이번 태풍 특징은 크기는 크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중형 태풍입니다. 옛날로 말하면은 기상청이 올해부터 이제 중형대왕 이걸 없앴죠. 폭풍 반경 이걸로 이제 바꿨는데 옛날로 말하면 중형 태풍급이지만 실제로 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이 태풍이 넓어도 약한 그런 비구름대를 가진 태풍이 아니고 이번 태풍은 이 반경은 작더라도 굉장히 강한 태풍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비구름이 예. 그러니까 뭐랄까 좀 밀집돼 있는 태풍입니다. 그래서 일단 뭐 제주도 산악 같은 데 500mm 이상 예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남해안, 그다음에 지리산 지형적인 영향 받는 지리산 쪽은 300mm 이상 비가 내릴 겁니다. 그다음에 전남, 전북 쪽, 주로 호남 쪽으로 거의 200~300mm 정도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고요. 충남 서해안 쪽으로도 한 100에서 200mm, 그다음에 이제 수도권 쪽은 100에서 150mm 정도, 이 정도 비가 예상되고요. 그거보다 좀 더 동쪽, 그러니까 이제 충북이라든가 강원도라든가 경북이라든가 이런 지역은 50에서 한 100mm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태풍의 바람이 워낙 강해서 뭐 콘크리트 건물이 무너질 수도 있다, 돌덩이가 날아다닐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들리던데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중심 최대 풍속이 거의 목포 올라올 때까지 45m 정도거든요. 예. 그렇다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순간 최대 풍속 같은 경우는 거의 60m 정도, 뭐 섬 쪽으로는 넘어갈 거고요. 해안 쪽도 거의 60m 근접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충남 서해안 같은 경우도 한 40에서 45m 순간 최대 풍속이 있을 텐데 지금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할 때 25m 정도 풍속이 올라가면 이제 기와적이 날아가고 이제 33m 이상이 되면 이제 보통 뭐 나무가 뽑히고 예. 그다음에 저 낡은 이 지붕 같은 게 날아가고 그다음에 이제 44m 이상이 되면 사람이 날아가고 그다음에 이제 보통 큰 돌도 날아간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제 54m 이상이 되면 이제 콘크리트 건물까지 무너진다고 보는 건데 네. 순간최대 풍속이 지금 60m 이상이라면 가장 피해가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근무하면서 가장 피해가 컸던 게 바람 피해는 2000년에 뿌라피륜이었는데 네. 네. 지금 바비보다도 훨씬 더 서쪽으로 올라갔습니다. 더 멀리 지나갔죠. 그다음에 지금 바비보다도 약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때 이 충남 서해안 쪽 가까이 이제 올라올 땐 충남 서해안 쪽 가까이 쪽은 바람 피해가 엄청 컸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바람 피해만도 거의 한 2,500억 원 정도 네. 재산 피해가 있었는데 이때 충남 서산 쪽 이쪽 수목원들의 이런 나무들은 거의 다 뽑히거나 다 날아갔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굉장히 강했는데 이번은
그때보다 훨씬 더 강한 태풍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많은 바람 피해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이 빠른 풍속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런 풍속이 가장 빠르게 불 때 이제 가정집에서 좀 대피할 만한 요령이 있을까요? 지금 이 정도 태풍 같으면은 거의 대비가 안 되면은 풍압에 의해서 유리창 같은 경우 거의 깨집니다. 네. 그 문제는 뭐냐면 유리창이 탁 깨질 때 그냥 이게 그냥 무너져 앉는 것이 아니라 강한 바람과 같이 파편이 돼서 날아오기 때문에 그게 무기가 되는 것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깨지지 않는 게 가장 방배하는 것은 이 유리창 틀을 갖다가 고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네. 저는 이후에 유리창도 테이핑을 하라고 얘기를 안 하냐면은 네. 유리창이 만에 하나도 깨졌을 때는 이게 날아오면서 그대로 무기가 되기 때문에 네. 테이핑을 해놓으면 그대로 안 날아오고 떨어지거든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크게 안 다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굉장히 작은 유리라도 파편으로 하면 굉장히 중상을 입을 수가 있거든요. 네. 네. 그것까지 방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문틈이 흔들리지 않도록 틈틈이 움직이지 않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만 그러나 테이프로 이번 같은 경우는 거의 유리창이 많이 파손될 겁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웬만한 이런 건 다 날아갈 것으로 보는데 꼭 정말 잘 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지난 장마에 워낙 많은 피해가 발생했던 터라 아직 복구도 채 안 됐기 때문에 많이들 긴장하고 있거든요. 지금 태풍 진로를 예상을 봤을 때 어느 지역에서 어느 시간대 좀 각별히 주의를 해야 할까요? 일단 뭐 지금 본다면 제주 같은 경우는 오늘 9시부터 15시 사이 정도가 되겠고요. 예. 목포 전남 쪽이죠. 여기는 16시부터 21시 사이 정도 이때가 이제 될 것 같고 한 22시 정도. 수도권 같은 경우는 자정서부터 내일 새벽 6시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예. 수도권은 내일 새벽이 가장 피크 타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바람이 또 강한 태풍이 올 때 이 바다 쪽도 좀 주변 그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뭐 해일이나 어떤 풍랑도 주의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일단 밀물 시간하고 지금 가장 근접한 시간하고 다 대기 겹칩니다. 네. 그러니까 목포라든가 이 군산이라든가 이런 데가 대개 20시 59분, 대개 20시 전후 되거든요. 그럼 그때가 이 지역을 태풍이 가장 근접해서 지나가는 시간대이기 때문에 밀물로 인한 피해도 굉장히 좀 있을 것으로 일단 보이고요. 그러니까 전남이 남해안이라든가 혹은 서해안 쪽의 저지대 지역 주민들은 좀 미리 대피하는 것이 좋겠고요. 사실 뭐 이 정도 태풍이라면은 참 대비하기가 쉽진 않아 보이지만 어쨌든 이런 많은 가두리 양식장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해상 쪽으로 이런 건 좀 미리 결속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지금 뭐 이제 지금부터 이제 수확기에 접어들기 시작을 하는데 결실기에 이런 과실나무들도 가급적 피해가 적도록 이 바람을 약하게 해주는 뭐 그물 같은 거 치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예. 이런 것도 좀 미리 조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오늘 밤 사이, 그러니까 내일 새벽까지 수도권에 각별히 좀 주의해야 하는 만큼 내일 오전까지, 아침까지는 좀 계속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앞으로 또다시 한반도에 영향을 줄 태풍이 있을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사실 좀 걱정스럽습니다. 올해 태풍이 워낙 피해가 컸는데 또다시 이렇게 강력한 태풍이 올라오고 있고 어쨌든 제가 보기엔 제일 강한 태풍이다 지금까지는. 예. 근데 지금 현재 모델에서 보면 또다시 또 다른 태풍이 인조는 정통 태풍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열대상에서 발생해서 올라오는 태풍이거든요. 거의 네. 북위 한 15도 정도. 이런 태풍들은 열대양을 지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게 이제 다음 주 한 수요일, 목요일 정도에 우리나라를 거의 통과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모델들입니다. 예. 네. 모델들은 뭐 좀 이따 바뀔 수는 있습니다. 그런 현재 모델들은 대개 이제 우리나라 쪽을 통과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정말 걱정입니다. 근데 현재 문제는 지난번 때도 제가 장미 때도 말씀드렸는데 일단 태풍이 발생하면 우리나라로 올라오는 길이 지금 만들어져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태풍이 만들어지면 다 우리나라 인근으로 올라오게 돼 있습니다. 이번은 자연히 약간 서쪽으로 지나가지만 다음 태풍 같은 경우 우리나라를 관통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개인적으로도 정말 걱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앞으로 한동안은 태풍 대비에 정말 만전을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K웨더 반기성 예보센터장과 함께 태풍 전망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